결국은 시장 상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주택자 보유세 지금 뭐 종부세 때문에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결국 세입자가 짊어진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다주택자가 양도세 부담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실거주택을 매도하기보다 전세 가격을 높이거나 일부는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해 늘어난 세금 부담을 해소하려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 뭐 소장님이 인터뷰하셨더라고요. 네. 내가 인터뷰했나? 했더라고. 여기 보면 네. 강영훈 대표는 여기 지금 이 기사 쓰신 네. 분이 네. 저 대학원 선배예요. 아, 그래요? 해지 않아도 막 듣는 거예요? 아니 얘기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렇게 네. 따서 해주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자, 얘기 한번 해주시죠. 이게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지금 결국 제가 이 관련해서 네.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렸고요. 네. 그다음에 게시글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부담해 제가 오늘 지금 사실 종부세 냈거든요. 네, 오늘 지금 녹화를 14일 날 하고 있는데 15일까지 내야 되니까 네. 오늘 납부를 했어요. 되게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늘어난 이런 세부담은 소유자들은 회피하고 싶죠. 그렇죠. 저도 회피하고 싶어요. 누군가 대신 내가 늘어난 세금을 떠넘기고 싶으면 떠넘기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렇죠. 그거는 당연한 어떤 수순이잖아요. 근데 떠넘기고 싶어도 시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상황이 아니면 물량이 넘쳐나. 아이고 네 임대 말고 물건 많다. 그러니까. 비싸게 달라고 해도 우린 못 빼준다. 그렇죠. 신경쓰가 그러면 뭐 결국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상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올 여름 이후부터 전세 가격이 불안하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제 그 이유가 뭘까 이거저거 얘기 나오는 거 지금 종합해 보면 결론적으로 저는 신빙성이 가는 게 경기도권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내년 또 줄어요. 내후년 더 급격하게 줄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서울의 임대 가격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많이 공급됐었던 동탄 신도시나 다산 신도시나 뭐 이런 서울 주변에 있는 이 새 아파트들 입주 이런 물량들이 어느 정도 해소해주면 서울의 전세 가격이 좀 안정화된 2, 3년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서울 네. 자체도 입주 물량이 지난 2, 3년간 적지 않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진되어 가면서 이제까지 눌려 있었던 임대인들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소유자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이제 임대인으로서의 목소리가 크게 시장에 반영되는 시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임차인보다 임대인의 목소리가 더 커지면 네. 또 특히 지금 아까 우리 앞선 기사에서 청약 얘기를 했지만 네네. 이거 주소 전입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집을 사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세를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 수요는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로 임대 수요는 만들어지는데 이제 임대 공급은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은 상대적으로 이게 약간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결국 임대인이 나는 좀 더 늘어난 보유세를 전가하기 위해서 전세를 난 좀 더 받아야겠는데 또는 월세를 조금 더 받아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이 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지금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런 세입자에 대한 조세 만약에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 임대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하면 조세 전가도 어느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조세 전가다, 어디까지가 물량이 부족해서 그런가다라는 것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세입자가 조금 임대 가격이 좀 불안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시장 상황 자체가 임대인 목소리가 임차인 목소리보다 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이유는 결국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전세 가격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 전가가 가능하게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세를 전가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세 전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그렇겠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만한 게 뭐냐면
이게 제가 근래 이제 부동산 스터디 카페 호향기라는 분께서 써주신 글을 보고 제가 감탄을 했는데 네네. 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네. 다른 형태로도 시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대요. 다른 형태란 게 뭐냐면 자 우리 지금 똘똘한 한채 현상 얘기하죠. 네네. 똘똘한 한채 현상의 핵심은 뭐냐면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하니까 사람들이 이 비인기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고 똘똘한 지역에 하나를 이렇게 갈아타려는 현상이 지금 심화될 거라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도 그거를 가속화하는 형태로 작동할 거라는 얘기였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 돼. 왜냐하면 어떻게 작동하죠? 다주택자가 들고 있는 여러 채의 부동산 중에서 결국 뭐냐면 보유세가 계속 늘어나는데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하나 더 있는 집이 굉장히 세부담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 3주택 이상이면 종부세 사율도 높아지고요. 이전에 비해서 다음에 내야 되는 상한도 3배까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주택수를 무조건 줄여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보유세 부담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그래서 이게 강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비인기 지역에 있는 주택들 이런 것들은 처분은 하려는 게 더 엄청나게 가시화될 거라는 거죠. 보유세 부담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 끝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썩음썩음한 30년, 40년 된 빌라 이런 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사줄 사람 그거 판다고 하면 지금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해서 그런 거는 사면 안 되고 서울 또는 수도권의 핵심 지역에 아파트 사야 된다. 다들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빌라들 누가 사주겠어요? 40년 된 연립주택들 누가 사주겠어요? 안 들어올 거다. 결국 그러면은 안 들어오면 실소유자들이 그걸 안 사면 그 집은 누가 살아야 돼요? 세입자들이 들어와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는 새 집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못 짓죠. 못 짓죠. 사업성도 네. 원래 안 좋아서 그렇죠. 그런 유인도 없지만 결국 뭐냐면 결국 그런 새 집이 지어지는 지역은 핵심 지역, 인기 지역만 새 집이 지어지고 비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새 집이 안 지어지면서 결국 그런 공공에서도 임대주택을 짓는데 한계가 있는데 민간에서 짓는 임대주택도 차별화되면서 안 지어지면서 결국 굉장히 안 좋은 집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양극화가 임대차 시장으로도 굉장히 전가가 되면서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긍정적인 효과는 어떻게 보면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뭐 인기 지역,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따로 움직이지만 이런 비핵심 지역 같은 곳에 거기에서도 또 좋지 않은 주택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냥 버려지면서 빈집들로 이렇게 방치되거나 이제 거기에 새 집이 지어질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면서 더 심화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였는데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또 요약해보면 부동산 지역에 따른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을 어쨌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일단 전세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정부 입장에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내년에 이슈화돼서 이 제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세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매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매각을 안 하고 세입자한테 전가한다라는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또 한편으로 보면 보유세 늘어나는 것보다 가격 상승폭이 더 크니까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하는 게 더 낫다라는 어떤 수치적 계산, 심리적 계산이 반영돼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얘기도 있고요. 일단 네.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너무 많아서 일단 지금 이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면서 팔기는 좀 부담스럽다. 지금 서울 수도권의 주요 지역들이 대부분 다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팔고 움직이기는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요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아마 내년도 가면 증여 사상 최대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부부간 증여 이런 것들. 뭐 다주택자들이 그런 식으로 회피하면서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는 형태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네. 제가 근래에 이제 강남 쪽에 있는 말 그대로 강남의 최고 탑 티어에 있는 곳에서 중개업하는 소장님하고 얘기 나눴어요. 부동산 TV에서도 그분하고 얘기 나눈 거 영상 올려드린 게 있는데 전 되게 놀란 게 주로 이제 강남의 아크로디오 파크 이런 아파트에서 양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오래 사셨고 이만큼 먹었다. 팔고 현금화하거나 하는데 되게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팔고 뭔가를 살 생각을 대부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할 만한 게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안 파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결국 뭐냐면 이 자산으로서의 가치들. 그러니까 팔고 나는 이제 돈 벌고 뭐 현금 이런 개념은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체할 만한 다른 것들을 찾아서 보는데 그 대체 투자처 또는 대체 핵심 자산이 마땅치가 않다. 이래서 주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과거 강남에 있던 저희 주변 친구들 이쪽에서도 많이 느꼈던 건데 서울을 빠져나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 서초 쪽에 살던 고등학교 동창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그때가 저희 분당 신도시 만들어질 때거든요. 분당 이사 간 애들이 서울로 백을 못한 경우가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이런 핵심 지역에 뭐 다주택이라서가 아니라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팔고 나중에 좀 새 집에 여유롭게 간다라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가 늘어난다고 해서 왜 안 파느냐. 이게 이런 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결국 개개인들은 다 현명한 어떤 재테크, 부동산 재테크를 하고 싶어 하죠. 본인 입장에서. 네, 본인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따져서 볼 때 보유세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이걸 팔고 그럼 내 수준에 맞는 내가 보유세를 좀 덜 낼 수 있는 지역으로 회피해서 내려갈 거냐 아니냐 선택을 할 때 이걸 그래도 지금은 더 보유하는 게 더 나은 재테크다. 내가 더 나은 판단이라고 판단들을 하시니까 더 들고 있으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다주택자도 1주택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들고 있으면서 최대한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만약에 임대를 놓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뭐 임대료를 좀 더 세입자에게 분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세 부담 자체가 일단 두 가지 길로 잡혀갈 수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별별 수다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특별한 소득 활동이 없으신 분들이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거기에 따라 매도로 나오게 되는 매물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실제 그런 부분들이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게 팔고 나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체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격 상승을 기대함으로 인해서 결국 더 보유해야 되겠다라고 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유함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세 가격 상승이죠. 전세가 올려서 받은 거죠. 저도 사실 제가 세주고 있는지 전세 가격만 봐요 요새. 얼마지 지금?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고통을 같이 짊어질 사람이 없나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자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뭐 우리나라 경기 상황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민생도 이제 불안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부에서 또 새로운 카드, 정책에 대한 규제 카드 뭐 내놓을 것 같은데 벌써 그런 얘기들이 일단 빠르면 다음 주 좀 정도에 나올 거다 이제 그런 기사들이 보이고 엊그저께 보니까 국토부, 금융위 뭐 다양하게 지금 네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대책 나오면 근데 솔직히 저 대책 얘기 거론되는 거 나온 거 보면서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왜요? 그냥 다 봤던 얘기고 이거 다 봤던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 다 아는 대책들이구만. 근데 그게 어떻게 작동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예,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별거 아닌 거에도 또 반응하기도 했었으니까 과거에는 보면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 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정부 대책과 관련돼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조금 더 기다려보고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책을 또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도 조금. 저는 있는 지금 것 같아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서울은 그래요? 조금 약간 한풀 꺾이는 느낌인데 음.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